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닷새 동안 폭우가 쏟아진 충청권에 다시 굵은 빗줄기가 내리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걱정이 컸는데요. 다행히 비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적은 양의 비로도 산사태나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철진 기자. 예, 저는 지금 대전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까지도 세차게 내리던 비는 저녁부터 차츰 잦아든 모습입니다. 다만 지난 주말까지 이미 5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진 충청권엔 오늘 하루에도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추가로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하천 수위도 급격히 상승하면서 대전천 하상도로 등의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충남에선 오후까지 이어진 굳은 빗줄기 속에서도 군 장병들이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예산의 한 농장체험 농가에선 비닐하우스 안까지 들어찬 잔해물을 치우는 등 공주와 보령, 예산, 아산 지역에 육군 32사단 장병 64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내일도 1,200여 명의 군 장병이 투입돼 복구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장맛비는 오늘 밤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복구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 대부분 비는 그치기 시작해 내일 새벽까지 충남 금산 지역엔 10에서 60mm, 서천과 부여, 논산 등엔 5mm 미만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장맛비는 오늘 오전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주말엔 또다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지난 닷새간 내린 비로 대전과 세종, 충남엔 도로가 침수되거나 토사가 유출돼 130여 개의 도로와 둔치, 주차장 등의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계속되는 비에 무궁화호와 ITX 새마을호뿐 아니라 일반 철도 노선을 경유하는 KTX 운행도 전면 중단됐고 고속선을 달리는 KTX도 안전을 위해 속도를 낮춰 운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 않아 이미 누적된 비가 많아 작은 비에도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특히 산사태 위험이 큰 상황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 모두 산사태 위기경보의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입니다. 주말엔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천에서 TJB 김철진입니다. 극심한 폭우가 휩쓸고 간 충남 지역은 다시 쏟아진 장맛비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처참한 피해 현장들이 많아 복구의 손길이 시급하지만 인력과 장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복구 작업을 엄두도 못 내는 곳이 많습니다.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폭우로 잠겼던 구여군 규안면 수박 재배단지에 물이 빠지며 피해 현장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600여 헥타 시설단지 전체가 썩어가면서 악취로 진동해 복구가 시급하지만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지금 너무 크다 보니까 대민 지원을 빨리 해가지고 인력을 많이 내보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근의 멜론 재배단지도 출하를 일주일 앞둔 열매가 수해로 상품성을 잃고 건질 것 하나 없이 고스란히 짓무른 채 썩은 과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농민들은 복구 작업을 시작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피해 농가들이 복구 작업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은 식사는 물론 잠잘 틈도 없이 복구에 나서려 하고 있지만 복구 작업은 또다시 폭우가 내리면서 수시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원 인력은 물론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같은 장비조차 이미 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부여와 논산, 서청 등 충남 남부 지역의 경우 피해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 자원봉사자나 군 병력 동원 등은 엄두도 못 내며 피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천 그리고 또 산사태 등 구역은 전역에 걸쳐서 엄청난 피해를 봤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워낙 방대해서 엄청난 복구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야 그나마 복구가 될 것 같고요. 폭우로 인해 버려지는 과일과 부산물, 침수가옥 등에서 발생한 건축 쓰레기들은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처리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충남도 내 일선 시군들은 우선 응급복구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인력과 장비, 예산 지원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을 위해 공주와 논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큰 피해를 입은 공주와 부여, 논산 청양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출하를 앞두고 피해를 본 시설작물 특별 지원을 재차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하천 배수관문 용량 확대 등 시설 개선도 건의했고 농림축산부 장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피해 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서천 장항항에는 금강에서 떠밀려온 각종 쓰레기들이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조업에 나설 수 없을 정도로 1,000톤이 넘는 쓰레기가 가득 찼는데요. 해마다 다른 지역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충청권엔 폭우가 내려 산사태와 농경지 침수 등이 이어졌습니다. 쓰레기를 끌어안은 물은 금강에 유입됐고 다시 금강 하구뚝을 넘어 서해바다로 떠밀려왔습니다. 서천 장항항을 찾았더니 나뭇가지와 폐플라스틱, 심지어 고라니 사체까지 발견됩니다. 어민들이 지난 주말부터 이곳 바다에서 끄집어낸 쓰레기들이 이처럼 거대한 산을 이뤘습니다. 최근 닷새가 넘는 폭우로 최소 1,000톤이 넘는 쓰레기가 바다로 밀려왔습니다. 바다가 오염되는 건 물론 항구를 덮친 쓰레기 때문에 어민들은 조업을 위한 출항조차 할 수 없어 생계를 걱정해야 합니다. 시동하고 엔진이 흐르면은 수굴이라든가 하부 뭐 이런 것이 다 기계에 손실해 가요. 이 지역엔 많은 비가 내릴 때마다 이 같은 쓰레기가 쌓이고 그때마다 서천구는 한 번에 수억 원이 드는 처리 비용을 자체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논산, 공주, 부여, 청양 등 금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로부터 쓰레기 처리 분담금을 받고 있지만 수백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입장에 있습니다. 상류의 쓰레기들이 각 지자체들이 분담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 군에서만 독박을 쓰다 보니까 하여튼 참 아쉬운 점은 있고요. 금강유역환경청은 충남연구원에 금강 쓰레기 처리 분담료 현실화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겼는데 그 결과는 석 달 안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연구 용역일 뿐 강제성이 없어 금강 쓰레기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충청권에 다시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댐들의 방류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댐 수위가 상승하며 어제 방류를 다시 시작한 보령댐은 오늘 새벽부터 초당 30톤에서 60톤으로 규모를 확대해 방류하고 있습니다. 14일부터 방류를 시작한 대청댐도 현재 초당 1,800톤 규모로 용담댐도 초당 400톤 규모로 방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 방향 구봉터널 부근에서 달리던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이 미끄러지며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 있던 50대와 30대 남성이 머리와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등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충청권에 퍼부은 역대급 폭우로 인해 농지와 시설하우스들이 침수되고 가축들이 폐사하면서 농촌 지역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침수 피해로 농작물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급량이 부족해져 농산물 가격마저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류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최악의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만 만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유실, 매몰됐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키워오던 시설하우스가 진흙탕으로 변했고 가축도 충남에서만 한우와 돼지, 닭 등 18만 8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역대급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사상 최악에 이르면서 생산량이 줄고 공급마저 불안정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된 직후인 17일 기준 시금치 도매가가 4kg에 52,200원으로 한 달 전 13,400원과 비교해 290%나 올랐고 상추도 4kg에 48,5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193%나 인상됐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저 오이 샀는데 오이도 며칠 전보다 엄청나게 오른 것 같아요. 사고 싶은 건 많은데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냥 둘러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호박 194%, 얼갈이 배추 94%, 대파 68% 인상되는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세입니다. 긴 장마를 견디며 출하를 눈앞에 뒀던 시설 하우스들이 처참하게 잠겨버리면서 수박 22%, 참외 10%나 오르는 등 과일 가격도 상승 중입니다. 계속된 장마 영향으로 산지 수확량이 줄고 시설하우스 등의 침수 피해로 출하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시장 반입량이 줄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상황입니다. 휴가철 육류 소비 증가세에 폭우 피해로 인한 가축 폐사 등이 겹치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 가격 오름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농축산물 피해는 추가 집계가 이루어지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집중호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채소 등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고 그에 따른 가격 상승세도 8, 9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서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역대급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농산물 가격 상승세까지 밥상 물가가 비상사태에 이르면서 서민들의 불안감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가전업계가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청에서 무료 가전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는 공주 옥룡동, 경로당 등에 이동식 서비스 센터를 설치해 침수된 가전제품을 세척하고 무상 점검 등을 진행하는 한편 엔지니어가 수해 피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LG전자도 공주의 청소년 쉼터에 수해 서비스 거점을 마련해 침수된 전자제품의 부품 교체 등을 진행했으며 향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침수 가전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완전히 건조하지 않고 사용하면 감전 등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500mm가 넘는 극한 호우 속에 50대 주민이 숨지고 수백 명이 대피하는 상황에서 오는 길은 막힌 곳이 없다며 환불 요구를 거절한 공주의 한 펜션이 논란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공주의 한 펜션을 예약한 뒤 안전 재난 문자가 10개 이상 오자 펜션 측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재난 문자는 주의 수준이기 때문에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절당한 한 시민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자 공주시는 호우 경보가 발령 중이어서 환불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피해 구제를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권에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던 행사와 축제들도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대전 대덕구는 오는 21일부터 9월까지 중리동 등 6곳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2023 대덕거리 맥주 페스티벌을 9월 이후로 연기했고 중구 문창시장 상인회 등도 한화이글스 팬들을 위해 오는 21일 개최 예정이던 야시장 행사를 다음 달로 연기했습니다. 세종시 골프협회도 오늘 시민 3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 예정이던 제6회 세종시장배 골프대회를 취소했고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옥천 포도 복숭아 축제도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전면 취소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대전시의회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시의회는 어제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 회의에서 민주당 송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류 제출 요구 조례안에 대해 발의 정족수 5명을 충족했지만 발의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안경자 의원이 뒤늦게 서명을 철회하면서 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대전시 의원들은 다수당이 소수당 의원들의 조례 제정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민생 현안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JMS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측이 대전지법 나상훈 재판장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예정됐던 11차 공판이 돌연 중단됐고 다음 재판 기일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정확한 기피 신청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인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당 소송을 정지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장이 변경되고 아닐 경우에는 현 재판부가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산시 운산면 운현리의 한 간이 창고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배터리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5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전기차 한 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2,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전화를 하며 운전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최석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세종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화통화하며 운전하다 10살 초등학생 등 2명을 치어 전치 2주에서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54살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A씨의 부주의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면서도 제한 속도를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시 출연기관인 한국효문화진흥원 직원들이 신고도 없이 사업체 대표로 재직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으로 겸직을 하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효문화진흥원 직원 A씨는 2013년부터 겸직 신고 없이 건설장비 임대업 대표직에 이름을 올려두고 5년간 90억가량의 사업소득을 올렸고 직원 B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다가구 주택 21채를 소유하면서 진흥원에 신고하지 않고 임대 수익을 얻었습니다. 대전시는 신고 없이 주택 일부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수익을 올린 또 다른 직원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에게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등 도로 건설로 50년 넘게 단절된 천안 목천 금북정맥이 생태 통로로 다시 연결됩니다.